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교양으로서의 기술입니다. 이 내용은 오늘 제가 2월 2018년 2월 28일인데요. 원래는 회사에서 기술 세미나를 하다가 당장 필요하지 않은, 그리고 향후에도 몇 년간은 우리 회사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그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당장 쓰지 않는 기술들을 왜 설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다가 기술을 일종의 이제 교양으로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문서를 작성했는데, 막상 이제 세미나 시간에 이거를 좀 내용을 진지하게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한 서론 정도로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내용도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만든 내용입니다. 교양이라 하면 이게 이제 저기 인터넷에서 리버럴 아츠에 대해서 설명한 자료인데요. 이 교양은 이제 리버럴 아츠라고 해서 이제 웹사이트에 이제 있는 자료를 참조했습니다. 이제 고대 그리스로부터 있었던 얘기지만 이제 중서 유럽 대학의 주역들이 본격적으로 사용했던 개념이다. 그리고 오늘날의 보편적인 어학, 문학, 철학, 수학, 일부 자연과학을 가리킨다. 또 대학에서 이제 교양 과목이라고 했을 때 그 교양을 얘기하는 것이죠. 서양의 대학 당국들이 그 설립 시기부터 현재까지 지켜온 신념이 바탕이 되었다. 그들은 기초학문을 리버럴, 즉 자유학문이라 부르며 이를 학습한 인간은 어리석은 염려, 정념,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믿었다. 이 자유로운 인간은 유연하고 비판적인 사유 및 참신한 발상을 하며 이를 주변과 소통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교양이라 하면 인간을 자유롭게 하면서 창의성을 북돋아 준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양으로서의 기술이라는 것도 이 기술을 당장 쓰진 않더라도 우리에게 참신한 발상과 비판적인 사유를 가능하게 하고, 또 이제 창의성을 북돋아주고, 또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해석할 수 있고, 또 주변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교양으로서의 어떤 기술을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저도 이제 리버럴 아츠 기술을 이제 리버럴 아츠로 접근해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술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면은 기술은 이제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당장 이제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예를 들어서 뭐 DB 관리자면 DB 관리자로서 현재 밥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으로서 내가 당연 필요로 하는 기술들이 있겠죠. 근데 이 기술들은 지금 당장은 쓸모가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나의 직업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넓은 영역을 커버해야 내가 이제 회사에서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영역을 넓히면 DB 어드민 같으면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DB 어드민이나 데이터베이스 설계, 뭐 DB 보안, DB 응용 등 여러 가지 조금 더 광범위하게 이제 그 기술을 습득해야지만 내가 운신의 직장인으로서 운신의 폭이 좀 넓어지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내가 이제 생존을 위한 어떤 영역이 됩니다. 하지만 이거를 조금 더 들어가서 내가 기술을 조금 더 교양으로서 알려고 한다면 이 전산 이론, 뭐 예를 들어서 뭐 검색 알고리즘이나 또 데이터베이스 내부의 아키텍처나 뭐 프로세스나 OS 구조 등등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럼 이것까지 알면 데이터베이스 영역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고 어떤 이론적인 배경하에 움직인다는 것까지 이제 더 폭넓은 영역을 알 수 있겠죠. 그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이제 말씀드린 이제 뭐 기술을 이제 다른 현재 이슈와 접목해서, 예를 들어서 뭐 클라우드라면은 클라우드 시대의 데이터베이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베이스, 머신러닝과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조금 더 광범위하게 기술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비기술 영역으로 들어가면 그 경제학, 경영학이나 아니면 뭐 철학, 수학, 인류학, 뭐
정치학 뭐 이런 것까지 더 포괄적인 것까지 포함하게 되겠죠. 그 실무적인 능력을 갖춘다는 거는 내가 피라미드의 그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좀 더 많은 광범위한 영역을 살펴보고 좀 더 포괄적인 어떤 응용 능력과 또 창의성을 갖춘다면은 점점 더 이제 넓은 영역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위로 올라가는 피라미드와 이 밑으로 내려가는 역 피라미드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 한 사람이 자기 한 분야도 사실 알기 힘든데 이 밑에까지 더 광범위하게 기술을 파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교양인으로서의 기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더 피라미드를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능력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제가 만난 사람들은 당장 내가 직장인으로서 써먹어야 될 요 가장 위에 있는 기술들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직접 그리고 지금 당장 사용하지 않는 기술을 왜 알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당장 이제 나한테 이득이 되는 내 직장 생활을 유지시켜주고 뭐 내 캐리어를 유지시켜주는 이제 현재 이득의 관점에서 문제를 봅니다. 그렇지만 이득은 단기적인 이득과 장기적인 이득이겠죠. 그래서 이 기술이 장기적으로 어떤 이득을 주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뭐 회사 생활 한두 번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몇 수십 년을 만약에 하고 평생을 내가 이쪽 분야에서 생존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기술의 변경 주기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이 기술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이나 관련된 이슈, 기술에 대한 통찰력 같은 것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기술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도 중요한데 내가 이 평생의 나의 직업으로 택한다면 이 기술의 주기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 기술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아는 이 문제가 더 나이 들어서는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또 내가 향후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기술이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피라미드의 윗부분만 생각하고 있다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윗부분이 사라지거나 이 피라미드 윗부분에서 사실은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월급보다 더 적은 월급을 가진 사원급들이나 뭐 대리급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되고 나는 나이가 들면 이 기술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 밑에 있는 일들을 신경을 더 써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더 나이 들면 더 밑으로 더 밑으로 더 밑으로 신경을 써야지만 내가 생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나도 모르기 때문에 더 넓은 영역을 탐색을 해야 되는 이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더 광범위한 기술을 알아야 됩니다. 또 이득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자면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지금 하고 할 수 있는지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거는 남들도 다 할 수 있고 대체 가능한 일들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내가 이 기술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어떻게 이 기술을 가져가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거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의 견해와 통찰력을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시대의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앞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뭐 이런 이슈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답해줄 때 귀를 기울여서 듣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통찰력과 또 말이 사실은 더 나에 대한 평가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득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내가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게 나한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기술은 항상 그 주변에 더 넓은 배경 하에 이 기술의 의미가 말해줄 때 눈에 확 띄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2, 3년이 아니라 뭐 수십 년 이상의 어떤 직업으로서의 기술을 가지게 된다면 장기적인 이득 관점에서 볼 때도 이 밑으로 내려가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교양으로서의 프로그램 언어에 대해서 또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프로그램 언어는 IT 분야 중에 가장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가장 급진적인 기술의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분야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 언어에서 나타난 기술이 사실은 10년이나 20년 후에 보편화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IT 기술 중에서도 가장 이 핫 이슈들이 모이는 장소라고 볼 수 있고 이 분야에서 일어난 혁신은 이제 아주 보편적으로 나중에 퍼지게 되죠. 이제 프로그램 언어에서 이제 특히 펑셔널 랭귀지나 람다 익스프레션 같은 건 아주 오래된 분야였는데 이제 2014년에 자바 쪽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많은 언어들에서 이 펑셔널 랭귀지나 람다 익스프레션은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기술입니다. 근데 실제 나온 거는 이제 굉장히 오래된 분야죠. 특히 뭐 람다 익스프레션은 뭐 그 시작된 지가 뭐 수십 년이 넘은 그런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기술에 일어나는 혁신은 그 개발이나 품질, 테스트, 형상 관리, 배포 등의 혁신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양으로서 랭귀지를 직접 쓰지 않더라도 교양으로서 프로그램 언어를 익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프로그램 언어는 이 프로그램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그 프로그램 언어의 고유의 어떤 문법이 이 세계를 표현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양으로서 프로그램 언어를 배우는 것도 굉장히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 장표를 사실은 제가 이제 설명을 안 했는데 뭐 다른 분야에서 이제 이렇게 더 많이 알면 더 멀리 더 깊이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써놓은 건데요. 뭐 제가 아는 분야 중에 이제 뭐 좋아하는 영화 중에 이제 히치콕의 사이코 같은 영화 있죠. 뭐 어렸을 때부터 봤고 이제 뭐 몇십 번을 봤는데 이 사이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상당히 광범위한 배경 지식을 알면 더 깊이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이코를 보기 전에 가장 유사한 영화인 히치콕의 다른 영화 중에 뭐 새나 현기증 같은 거 보시면 관련성이 굉장히 깊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히치콕의 카톨릭 배경이나 여성관, 뭐 그 당시 이 사이코가 실제 배경이 됐던 연쇄살인 뭐 에드게인의 사례. 그리고 사실은 이 히치콕의 사이코는 미국이라는 독특한 문화적인 배경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5, 60년대 미국의 메카시 냉전에 대한 미국 그 당시에 이제 문화. 그리고 더 깊이 가면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전통이 있는데 미국의 트라우마죠. 미국에서 일어났던 세일러 마녀 재판이 사실은 굉장히 희미한 것 같지만 이 사이코하고 또 연관이 쭉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고딕 소설의 전통 있죠. 세일러 마녀 재판으로부터 시작돼서 이어지는 미국 고딕 소설의 전통이 있습니다. 너다니엘 호손이나 아니면 스티븐 킹 또 포로 이어지는 이 고딕 소설의 전통이 사이코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더 깊이 가면은 이제 이게 이제 억압받은 주체라고 하는 이 아버지나 아니면 부모로부터 억압받은 주체라는 어떤 서양 문명의 굉장한 그 주제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서양 문명의 기독교 전통하고도 관계 있고 또 문학으로 보면은 이 카프카나 섹스피어하고도 관계 있고 또 프로이드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사이코가. 그렇게 넓은 배경 지식을 가지고 보면은 이 사이코에 숨겨져 있는 아주 깊은 의미들이 더 많이 보이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이제 배경 지식을 볼 때마다 이 내용도 점점 깊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이코는 뭐 수십 번 봤지만 사실 볼 때마다 새로운 영화입니다. 이렇게 이제 많이 알면 이 하나의 내용에 대해서 더 멀리, 더 깊이 있게 볼 수가 있거든요. IT 기술도 내가 당장 쓰지는 않더라도 그거를 교양으로서 광범위하게 알아두면 이 IT 기술의 어떤 이 기술을 더 깊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면 비기술 영역까지도 커버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성에서 더 멀리 볼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은 지금 이제 우리 시대에 사실은 핵심 어떤 이슈가 됐죠. 예전엔 기술이 뭐 기술일 뿐이고 뭐 별 중요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뭐 정치 문제나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경제 문제와도 너무나 깊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 세상을 이해하는 그 어떤 열쇠가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사실은 뭐 월급만 받고 산다면 뭐 제가 필요한 것만 딱 알면 되는데 저는 이 기술에 대해서도 좀 더 광범위하게 공부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30대 때는 주로 이제 빨리 원금 더 많이 받고 승진 빨리 하고 싶어서 했고요. 40대 때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기술을 공부해서 굉장히 어떤 세련되고 체계적으로 내 어떤 일을 처리하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40대는 했고 현재는 이 IT가 세상의 어떤 핵심 엔진이다. 그리고 IT를 알면 현재 돌아가는 세상을 알 수 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요새 나온 블록체인을 보시면 이게 경제 이슈, 정치 이슈, 기술 이슈가 막 얽혀져 있죠. 그리고 이제는 단순히 요소 기술뿐 아니라 통합적인 관점이 필요한 그런 기술들도 알고 싶다. 뭐 통계라든지 게임 이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도 좀 알고 싶다. 그래서 내가 IT를 통해서 이 세상을 좀 더 많이 들여다보고 좀 더 많은 것을 통찰력을 좀 배우고 싶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 나이가 이제 들어서 그런지 이 기술 자체를 이제는 교양으로서 기술을 좀 더 바라보고 싶고요. 또 여러분들도 이 피라미드를 따라서 더 위로도 올라가야 되고요. 더 나의 전문성 늘려야 되고 또 밑으로도 내려가고 이렇게 피라미드와 역 피라미드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물론 분야에서는 여전히 이제 제가 더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더 밑으로 더 광범위하게 이 세상을 바로 보고 싶고 제가 이제 기술이란 거를 택한 게 어떻게 보면 시대 트렌드하고도 맞는 것 같고 내가 이거를 배운 게 어떻게 보면 참 행운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거를 통해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를 조금 더 알 수 있는 어떤 어, 그런 면이 있으니까 특히 이제 기술은 현재 정치, 경제, 뭐 경영, 뭐 등등과 다 연결돼 있고 이걸 돌아보면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구성돼 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나이가 들고 제가 뭐 이거를 직업으로 하는 게 이제 나이가 들어 더 못하더라도 이 기술을 자체를 공부하는 거는 좀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교양으로서의 기술을 마치 이제 예전에 이제 유교 경전을 읽었던 뜻이 우리도 이제 기술을 교양으로서 계속 갈고 닦고 익히는 이런 자세를 좀 더 가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